말하는 자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되어가지 못한다. 네, 정조대왕은 영조 치세 50년 동안 신하들이 국왕에게 올린 진언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마음껏 발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위대한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조는 자신의 잘못을 과감히 비판하는 신료들, 신하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신하들의 진언을 기다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치 이데올로그, 네, 이데올로기는 사상이고 이데올로그는 굉장히 이론적인 스승, 이론적 인물, 이데올로그로서 정치적 영감을 불어넣어줬던 그런 현명한 진언자 중에 한 명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뼈 있는 비판의 충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 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막에 1등 공신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은 100명은 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 한 사람이면 1등 공신이 100명이다. 네. 100명은 아니고 한 1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내가 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길 바랬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좋아하고 지지하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풍 이후에 이제 그 선거를 이끌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죠.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막고 사업법 개정에 반대 투쟁하고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굉장히 짠하게 그 추운 겨울에 사업법 반대한다고 촛불 들고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죠. 네. 그리고 저는 물론 2007년 경선 때에도 박근혜 당시 그때 이미 전 대표라고 불렀죠. 네.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덜컥 됐죠. 아,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대선 안 될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이고. 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은 안 될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공과사가 좀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공과 사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법이랄까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준법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과 법을 지키는 데 대한 그 존엄성에 관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사업했던 사람이 대통령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박근혜 당시 전 대표라 불렀습니다.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면은 본인도 같이 패망할 것이다. 이런 글도 좀 많이 쓰고 그랬죠. 그런 것도 있었는지 어찌는 모르지만은. 결국 그 글을 읽고서 서로 다른 길을 간 거 아닌가 계속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전 대표라고 원래 불렀을 때, 그 이명박 정권이 합류하지 않고 여당 속의 야당으로서 때로는 강하게 기토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전 두 개 정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좀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그리고 화합하는 정치, 그러면서도 원칙에 서 있지만은 화합하고 대화하는 정치를 해서 그야말로 서울 시내 전경 버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좀 기다렸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요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깝고 1년 동안의 어떤 특별한 그 큰 개혁이랄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교수님이 원했던 박근혜 정부의 모양은 좀 대통합, 그죠? 정경패스가 없는 네. 그런 어떤 사회를 네. 원했는데 지금 대통합을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개혁 과제를 해내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전임 대통령을 답습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하면 뽑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기가 이 시점에서 나만이 이 나라를 보다 잘 만들 수 있게 되겠다. 그리고 고칠 점이 많다는 거. 그것이 대통령 출마의 변이고 네. 아젠다죠. 네. 그런 걸 좀 많이 기대했는데 지난 1년이 너무 소란스럽게 지나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허전합니다. 허전합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소란스럽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아니네요. 아니, 실망감도 당연히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네, 이제 어떤 면이 좀 지난 면에서 볼 때 뭐 사건 사고가 많았고 특히 모든 면에서 좀 갈등이 갈수록 커지지 않는가. 누구 책임이 있든 간에 그런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임기 초부터 있었던 그 국정원 댓글에서 뭐 트위터로 해서 처음에는 뭐 70몇 개 했다가 지금 뭐 2천만 개. 예. 그래서 농담으로 2달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뭐 2억 개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네. 근데 그건 어차피 전 정권에서 한 일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상관없죠. 네, 저는 물론 상관없다고 물론 믿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박 대통령이 그걸 좀 진작 좀 깨끗하게 칼날같이 처리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여야 대치 정국이 야기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었어야 됐나요? 박근혜 초기에 그러니까 관계자를 엄중히 수사해서 그야말로 문책하라 이런 거 대통령께서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셨어야죠.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그럼 추호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응분의 그 처벌을 하도록 해라.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수석 회의나 이런 데서. 예. 근데 그런 시그널은 제가 제일 잘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조홍 네. 총리가 10월 말에 뭐 쪽지 하나 들고 나와서 그 말한 게 네. 너무 늦었죠. 네. 그러니까 야권이나 야권 지지를 있잖아. 또 야당에서 이거 뭔가 자꾸만 현 정권이 은폐하고 무마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을 갖고 있죠. 미적미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뭐, 솔직히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해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그래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 예. 네, 특검만이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특검만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면 진짜 일선 검사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1000건이 10,000건 되고 10,000건이 뭐 100만 건, 2,000만 건 되는데. 특검에도 이렇게 열심히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권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볼 때, 솔직히 지휘부,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배란간 특검으로 다시 원점 수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에 의하면 또 김영삼 대통령 그 아드님 수사할 때도 특검을 한 게 아니라 특임검사인가 이렇게 해서 네. 사실상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관여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얻은 바가 있고 국민들이 납득을 했고 또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니까 대통령은 상당히 동정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가시적 조치를 좀 정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 요구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네. 보이고 네. 그 특검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고위험의 특검 떠나서 좀 특검에 주문하는 정도로 좀 타협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새누리당이 지금 특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속사정을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과연 그 새누리당 의원 150명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은 근데 특검 내심적으로 받았죠.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와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만나는 새누리당 의원은 특검에 대해서 네. 뭐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데 막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로 네, 나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몇 사람만 그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준석 전 의원이 막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훈수를 뒀잖아요. 젊은이가. 그죠. 거기도 특검 받으라 이게 그랬죠. 얼마나 우습게 돼버렸어요. 네. 네. 참. 그래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 5년이라고 그러는데, 5년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4년 후반, 4년 차 하반기부터는 급속히 리더십이 붕괴되고, 그랬죠. 그리고 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뭐 5년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2개 실패한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떠나니까 뭐 진보 정권으로서 성공한 거는 제가 한번 말하지 않고, 이른바 보수 정권으로서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영국의 대처 총리하고 미국의 레간 대통령이죠. 대처 총리 첫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개혁했습니다. 아주 칼같이 공공 분야 개혁을. 그러면 준비된 총리였죠. 그리고 레간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하원이 민주당 지배였지만은 자기 공약했던 정부 축소, 그 다음에 감세, 그거 하고 국방 예산 증가 첫 1년 동안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1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첫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댓글이니 온갖 뭐 검찰총장 혼외자 참여니 뭐 온갖 이런 거, 뭐 이게 너무 사사로운 걸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뭐 사사로운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국가의 큰 아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권을 가다 보면은 우발적으로 생기는 사건이죠. 그런 것은 원칙대로 의연하게 치르면 되고, 대통령이 왜 대통령 됐냐면 자기가 이 국가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나만이 이 국가를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약속해서 된 거 아닙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1년 동안에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별로 큰 시작을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야당 때와 다르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 하셨습니까? 그 야당 때부터 보면은 그 상당히 좀 우리 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 공직 생활을 국회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했을 때에도 이제 대화 정치를 요구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서 의회 중심의 좀 타협을 좀 많이 강조하셨고, 또 많은 개혁을 주장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2012년 총선 대선 과정에서 좀 과거 여권, 과거 한나라당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이랄까, 경제민주화 복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강도 높은 검찰개혁 이런 것을 주장했고, 그래서 많은 중간층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높이 사서 투표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계속 들은 것은 뭐 국정원 의혹, 검찰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고 별로 진도가 나간 게 없어서 저는 좀 허탈합니다. 허탈합니다. 그래도 외교, 안보, 대북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북 정책도 잠깐 북한에서 무슨 사건이 개성공단이나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런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이고 또한 외교도 글쎄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시는데 하는데 좀 첫 1년에 뭔가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일본과의 지금 일본 사람도 하는 거 보면은 참 역사 문제 밉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북아 정서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이나 큰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어떤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세력 균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는 태평양 쪽에 좀 힘들 더 많이
약간 더 많이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이 더 얄밉게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베 신조 뭐 수상이나 거기 총리가 좀 수상이 좀 바뀌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다고 듭니다. 남이 안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나가면은 그건 뭐 대북 관계도 그렇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요? 어떤 외교 관계에서는 좀 이니셔티브를 짓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에 조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이 이번에 155명 장하나 의원하고 양승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명하는 155명이 한 명도 열애 없이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국 순회 규탄 집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 자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명이 안 되는 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석기 의원도 제명을 못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석기 의원은 저는 정말 제명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뭐 무죄 추정 원칙 그러는데 그건 다른 거죠. 그거는 형사 책임이고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준은 일반 시민 기준보다 높은 거니까. 네. 근데 그것도 민주당을 설득을 못 시켰는데 네. 뻔히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딱 이렇게 한 명.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싸긴 했나 보죠. 뭐. 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좀 돌출 발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 그럼요. 너무 돌출 발언이고 또 한 사람 우리가 그 암설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네. 이런 거 양승조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할 때는 본인을 비판해야지 그 부친이나 모친 그런 거 하는 거 그거 안 아니죠. 되죠. 예. 일련에 좀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서 또 뭐 온 당이 거당적으로 하는 것도 좀 당이 그렇게 좀 모양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서청원 대표 말대로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 눈치, 그래서 언론에서 청와대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는 거 아니냐,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과거 같아서는 좀 원희룡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원외죠. 그리고 또 남경필 뭐 의원이니 좀 쇄신파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좀 당이 좀 어떤 다른 의견도 있고 또 토론도 있고 그래야 그 정당이 좀 활발하죠. 네, 다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와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좀 다이나믹하게 보입니다. 네. 네. 전 정권의 비리를 왜 과감히 털지 못하나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 댓글에 관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MB 정부 옹호하느라고 야당 민주당과 척질 이유가 있나?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근데 국정원 댓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부터 이제 공기업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좀 늦은 겁니다. 준비된 정권이라면 정권 초부터 그렇게 해서 공기업 개혁. 그렇죠. 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는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임명하고 그랬는데 벌써 많이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가 눈에 보듯 뻔히 보이는 거였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우리도 국민 1인당 그 GNP가 그 진짜로 너무 안 올랐어요. 5년 동안에 3,000불도 제대로 증가가 안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네, 5년간.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공공부채, 정부부채뿐 아니라 특히 공기업 부채가 이제 심각하죠. 폭증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폭증하는 것은 과거에 보였습니다. 보였는데도 그 시절에 왜 언론이나 학자들은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엊그저께 무슨 정부연구원에서 어떤 박사가 발표했는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진행될 때 경고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풍선 다 터지기 직전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터진 거죠, 사실은. 네. 사실상 터진 거죠.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좀 해야 대처해야죠. 처음부터 했었어야 된다. 네, 초기부터 좀 이걸 그러면 공공 분야 개혁을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하셨어야만 되는데 뒤늦게라도 시작했는데 그 사실 뭐 사장 다 임명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되겠습니까? 야. 그게 뭐 우리가 좀 레이건 대통령 초기에도 연방정부 방만하다 그래서
당시 그 데이비 스토크만 예산실장이 그냥 백악관 예산실장이 그냥 뭐 칼날같이 칼질이고 뭐 엄청나게 칼질했어요. 군사 많이 뺐죠. 그 대처 총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억소리가 났죠. 그냥 완전히 그 공공분야. 모든 국민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 그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첫 1년을 이렇게 지내서 또 이른바 국정원 의혹이 계속 그 정부의 다리를 잡으면은 이런 개혁을 못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있죠. 교수님은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뭐 겸손하게 100명 중에 하나 1등 공신이다.